꽃길만 걸을 수는 없잖니? 현동선. 거실에 있는 화초가 잎을 몇 개씩 떨구더니 결국 죽었다. 봄에 초록의 도톰한 잎을 반짝이며 많은 꽃을 피웠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시들어가는 가지를 잘라내며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끝내 뿌리가 썩었다. 화초를 오래 키웠지만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1년을 못 넘기고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것들이 있다. 유칼립투스, 포인세티아가 그랬고 다육식물 종류인 염자도 그랬다. 무덥던 여름날 선풍기의 스위치를 켜려다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거실 창가에 염자를 보았다. 다육식물 종류는 물을 적게 줘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여름 햇빛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같이 물을 주었다. 한 달 후 그는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며칠 전 올해 대학을 졸업한 후배의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에 한 달 다니더니 사직서를 내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의 완벽한 의도와 지시대로 성실히 따라주었던 아이의 진로가 갑자기 안개 속에 빠졌다. 내가 너무 온실에서 키웠나요? 후배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걱정돼 아이의 매 순간에 개입했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걸었던 어려운 길을 피해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어야 하는 기쁨과 고통은 오롯이 아이 몫이다. 껍질에 트지 않은 소나무가 없는 것처럼 성장통 없는 사람도 없다. 내가 키우던 거실 창가의 염자는 필요 이상의 물로 인해 굵은 뿌리가 썩었다. 아끼는 친구의 집들이 선물이라 지나치게 정성을 들인 탓도 있을 것이다. 무작정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분당에 사는 아들 부부가 유치원 여름방학을 했다며 손자를 데리고 왔다. 열흘 뒤에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늘 귀엽기만 하던 5살 배기 손자와 온종일 놀아주다 보니 힘들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아마 지난 여름에 그 애와 가장 오래 함께 시간을 보냈나 보다.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왔지만 혼자서는 잠시도 놀지를 않고 함께 놀자고 한다.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과정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와 깊은 상호작용을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깐만 놀아도 진이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놀 때는 제대로 놀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와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는 아주 깊고 친밀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원한다. 눈을 마주치고 몸이 부딪히고 이야기를 해야 할아버지와 잘 놀았다고 생각했다. 이참에 손자의 기억에 남을 여름방학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짜보았다. 가까운 계곡에 가서 버들치 잡으며 낮은 물 첨벙첨벙 걷기, 강원도 깊은 숲속에서 매미와 잠자리 잡으며 숲 체험하기, 오산의 유엔 전쟁 박물관에서 탱크와 비행기 보며 전쟁 영화 보기, 오산의 말금터 공원에서 연꽃과 주변에 오리 보며 걷기,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전투기가 내리는 것 가까이에서 보기, 아파트 뒤에 있는 작은 산 산책하며 등산로 주변 곤충 만져보기. 손자와 함께한 시간 중에 열흘째 수요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5가지 계획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뒷산을 오르는 미션을 수행하는 날이었다. 산이 낮기는 하지만 입구에서 장수봉까지 가는 길은 계속 오르막이어서 5살 어린아이가 오르기에는 벅찬 언덕길이다. 첫 언덕인 팔각정까지는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서 비교적 수월한 걸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나무 뿌리와 돌 뿌리가 여기저기 있어서 조심해야 했다. 장수봉을 지나자 등산로 옆에 도토리나무 잎과 줄기에는 대벌레가 매우 많이 있었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벌레는 나뭇가지처럼 위정수를 보였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며 놀라운 위장의 마술사처럼 의태 행동을 했다. 하지만 아이가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자 자신의 몸에 들켰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든지 나무늘보 같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늘고 긴 다리로 매우 빠르게 도망을 갔다. 애들이 엄마한테 달려가는가 봐요. 나에게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다. 꼬마의 생각이 상큼했다.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가듯이 곤충들도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는 것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앞서가던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얼른 달려와서 일으키려 했지만 잠깐 기다려 보았다. 아이가 일어났다.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맺혔다. 상처 난 곳에 흙을 털어내고 호를 해주었다. 마치 작년에 목욕탕에서 아이가 나의 가슴에 난 상처를 보며 작은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 호를 해주었던 것처럼. 호 해주면서 아이를 안아주는 행동이 손자의 마음에 긍정의 플라세보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믿었다. 이런 행동이 아이에게 긍정의 기억으로 남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인 회복, 탄력성도 함께 높아지리라 생각되었다. 스포일러라는 단어가 있다. 영화나 연극을 볼 때 방해가 될 만큼 지나친 사전 정보를 노출한다는 뜻으로 본래 의미는 망치다, 회방하다이다. 사실 스포일러를 알면 영화의 흥미가 반감된다. 때로는 내용을 미리 알게 되는 지름길이 편하고 빠른 것 같아도 모든 갈림길마다 부모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봐야 하고 많은 일을 겪을 만큼 겪어야 하고 아플 만큼 아파야 어른이 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결정해 주는 건 아이의 인생 스포일러이다. 어른이 빠르게 걸으면 1시간 코스의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햇볕에 반짝이며 나를 반겨주는 고무나무 잎이 싱그럽다. 옆에 함께 있던 친구의 뿌리가 썩어서 없어졌는지 모르는 분위기다. 파란 잎을 쓰다듬는 아이의 모습이 온통 파랑이다. 꼬마가 늘 이렇게 싱그럽게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물을 넘어 과하게 주어 시들어 없어진 화초를 기억하며 내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너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할아버지가 될게. 철 모르는 손자에게 세상은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일찍 알려주었는지 모르겠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멋진 한 해 만드세요.